안녕하세요. 수수일상의 진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차가 필요할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신차가 좋을까? 중고차가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 같은 경우 군대를 다녀온 후에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차를 이야기해 보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초년생,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차가 필요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텐데 자동차가 좋아서 난 하나의 취미생활로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 자동차가 막 엄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싶다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회초년생에게 차가 그렇게 막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인들에 비해서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 그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미니쿠퍼에서 유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는 건 유지비가 존재를 하죠. 일단 기름 넣고 굴러가는 건 기본적으로 아실 테고, 차를 사게 되면 연간 세금을 내야 되고 보험비가 나가야 됩니다. 차를 안 타더라도 내야 되는 돈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차 고장 났을 때 고쳐야 되는 비용들도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차가 사고가 난다거나 또 차를 끌고 다니면 어딘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게 이제 주정차 불법이 찍히면 또 3, 4만 원이 그냥 나가게 되죠.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난 그래도 차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차가 좋을지 중고차가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신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신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수금 없이 전액 할부를 할 수 있어요. 5년 60개월로 전액 할부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 같은 경우 신차가 3천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이런 거를 60개월 전액 할부를 했다, 한 푼도 선수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격, 그러니까 이자 빼고 금액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초기 비용이 비싼데 선수금을 안 넣을 수가 없겠죠. 한 달에 50만 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이 지속되고 그러다가 뭔가 한 번에 사고라도 생기면 정말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신차 같은 경우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 외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지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죠. 신차다 보니까 차 고장날 일도 없고 보증 기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차값과 세금, 보험비, 기름만 넣고 탈 수 있는 차가 신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산차, 현대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가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 3년 타다가 판매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중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차의 단점은 딱 하나예요.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 초기 비용을 안 들이고 전액 할부를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선수금이 내가 준비가 된다면 선수금을 좀 지불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하시면서 차를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고차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차는 제 친동생 차량입니다. 한 2년인가 3년 전에 구매를 했었고, 그때 당시 2009년식 아이서티 1세대 모델로 한 주행거리 6만 킬로 정도였었고 지금은 한 8만 킬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굉장히 적은 차이고, 동생이 사올 때도 1인 신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부께서 장 보는 거나 아이들 볼 때 이렇게 사용하셨던 차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 8년, 7년이 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5, 6만이라는 거는 그만큼 주행 횟수가 적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중고차의 장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냐면, 일단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가져올 때 약 650만 원 정도에 가져왔었기 때문에 할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할부가 안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나중에 뭔가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만큼 부담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보증기간이 지난 만큼 엔진이나 미션 이런 큰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모든 게 이제 자기 부담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전 차주가 이 차량을 어떻게 꾸며놨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으면서 또 전 차주가 어떻게 운행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i30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었고 그만큼 장고장이 적은 차입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저희도 알아보고 공부하고 샀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크게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까지 주행하면서 해왔던 정비는 이제 오일 교체 같은 소모품은 당연히 해왔고 이쪽 창문이 내려가는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내리고 올리고 창문 개폐하는 그 스위치와 모터를 교환했었나 했었던 것 같고 핸들이 리콜 대상이어서 이제 현대 블루엔즈 가서 리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어 교환은 동생이 해놨고요. 그 외에 필터 같은 자잘한 소모품들 교체하면서 여기 보이는 조그만 스티커들이나 이런 파츠들을 사서 붙이면서 차를 조금씩 꾸며왔다는 것, 그거 말고는 이 차에 더 이상 들어간 돈이 없다라는 거,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루투스 지원이 되지 않고 후방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놨다는 것,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차를 동생이 약 3년간 운행을 하면서 신차 대비 얼마만큼 불편했냐, 사실 큰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신차 대비 불편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옵션이 빠지는 거죠. 신차들 대비해서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없고 블루투스 지원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보다 확실히 좀 차가 덜 나가긴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1.6 MPI 엔진 그리고 4단 미션이 맞물리면서 고속에서 굉장히 그 차가 더디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편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난 더 많은 옵션, 더 편안하고 주행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없는 만큼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앞으로 갚아야 할 할부가 많이 남는 신차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초기 비용도 적고 유지 비용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느냐 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골랐던 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는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 영상도 따로 보실 수 있으신데, 제가 불과 저번 달에 올렸던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굉장히 지금 저렴하죠. 왜냐면 그만큼 정비가 잘 돼 있었던 차량이었고 운행하는데 지금까지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는 사실 뽑기운 이 복불복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고차를 구매하실 거라면 저는 현대 기아 자동차보다는 쉐보레 쌍용, 삼성 같은 약간 이제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차량들이죠. 그만큼 그 차량들은 신차에서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말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중고차임에도 우리가 접근해 볼 만큼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라는 의미예요. 현대 기아차의 동급, 동년 모델 대비해서 감가가 더 심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면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냥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저는 차를 안 사도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크루즈를 왜 샀냐, 자동차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마술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짐을 실어야 됐고 전국 방방곡곡 공연을 다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차가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제 첫 차는 저희 부모님이 타시던 산타페가 제 첫 차였었고, 그걸로 조금 돈을 모아서 이제 크루즈라는 차를 사면서 취미생활도 자동차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차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직장이 그렇게 멀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 차는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래도 차를 사야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중고차를 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겪어온 게 뭐 산타페부터 크루즈, 아베오, 미니 뭐 이렇게 많지 않지만 중고차들 겪어오면서 느낀 거는 신차보다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신차 같은 경우는 어디 긁을까, 어디
고장날까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조금 긁히더라도 이게 신차다 보니까 사업소나 이렇게 공업사에 맡기게 됩니다, 차를.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싸게 사다 보니까 어디 긁히면 나 혼자 스스로 해보는 DIY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에 뭐가 까졌어 그러면은 붓페인트도 발라보고 뭐 컴파운드도 발라보고 세차하면서 광택도 좀 내보고, 이게 중고차가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좀 적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담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차에 대한 애정도 조금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차를 사고 싶고 선수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신차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가가 크지 않은 차량들 내에서 뭐 다양한 옵션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난 선수금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차가 필요하고 사야 되고 차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중고차를, 정비가 잘 된 중고차를 사서 이렇게 차를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그렇게 정을 들여가며 운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와 중고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제가 매주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